자신만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오래된 동네가 주는 특유의 느릿한 공기가 주위를 떠돌았다. 급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자동차도 없었다. 가끔씩 눈에 띄는 주민들도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나도 덩달아 느긋해져 느릿느릿 골목길을 걸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일본식 카레집. 어린 시절 아버지의 탁주를 사던 시골 가게나 만화방을 떠올리게 하는 정금 풍경의 오래된 집이었다. 식당이라기보다는 이웃집 형상에서 저녁 한 끼를 먹는 기분이었다. 카레 맛 때문인지 추억의 힘 때문인지 모르지만 꽤 맛있는 한 끼였다. 카레집을 나와 그래픽 노블과 그림책을 전문으로 하는 피노키오 서점을 찾았다. 책을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주인장이 먼 산을 보는 가운데 책을 집어들었다. 수영장을 오가는 평범한 일상을 담은 책의 제목은 염소의 맛. 염소의 맛이 수영장 물맛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다. 곧이어 산채로 매몰되는 돼지 사육 농장의 비극을 담은 책과 그림이 크로데스크한 그래픽 노블을 연이 읽었다. 둘째에게 줄 그림책 한 권을 계산하고 나와 커피 리브레에서 내가 맛본 중 최고의 신맛을 지닌 커피를 마셨다. 카페 뒷문으로 오래된 시장의 풍경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나는 골목을 나와 지하철로 향할 때는 제법 날이 어둑해져 있었다. 느린 시간 속을 산책하다. 왜 나는 대낮에 그곳 염남동을 찾았던 것일까? 그날 걸었던 그 길은 골목길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는 그날 걸었고 먹었고 읽었고 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소리를 들었다. 지루함과 무료함과는 또 다른 의미의 느린 시간 속을 걷다가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어느 누군가는 격렬한 운동을 하며 살아있음을 경험한다. 다른 누군가는 콘서트장의 열기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는 연기를 연주하며 일상에선 맛볼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한다. 누군가는 브런치를 먹으며 수다를 떨면서 누군가는 이자카야에서 청주와 따끈한 어묵탕을 앞에 두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자신을 확인한다. 나는 길을 걸으며 글을 쓰며 내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리며 나던 보폭과 방향을 조율한다. 연남동은 그런 내게 작은 축복의 장소처럼 찾아왔다.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기분이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 연남동이 내 영혼에 숨겨진 작은 고향인 셈이다. 지금 충만한가? 사람들은 다 다르다. 그래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가의 여부다.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유익했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지치는 기분이 든다면 어쩌면 자기답지 않은 방법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아무리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가슴 뿌듯한 만족과 희열이 가득해지는 시간과 장수와 경험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내게는 그것이 걷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다. 소소하고 소박한 경험들로 가득한 좁은 골목길을 가진 연남동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나만의 특별한 공간인 셈이다. 연남동과 비슷한 장소들이 몇 개 더 있다. 그래서 구글 지도에 가장 나더워지는 장소를 표시해 두고 따로 시간을 내어 들르곤 한다. 선릉이 그렇고 강남 교보문고가 그렇고 분당의 탄천이 그런 곳이다.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연남동 골목을 함께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누구에게나 빛나는 삶이 있다. 우리 집에는 1년에 4번 손님이 찾아온다. 처음엔 행사 같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 손님을 처음 만난 것은 가정체험이라는 교회 행사에서였다. 보이고 나이를 초대해 일주일간 그야말로 가정을 체험하게 하는 행사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만난 손님이 곧 고등학생이 된다. 올해는 거대한 캐리어에 짐을 싣고 와 한 달 동안 지내다 갔다. 떠나는 날 백화점에 들러 신발을 사주었다. 꼼꼼히 신발을 고르던 아이가 대뜸 돈을 벌면 이모에게 굿즈를 선물하겠다고 했다. 문득 아내가 그동안 벌인 몇 가지 사고들이 떠올랐다. 굳이 표현하자면 빛나는 사고들이다. 아내는 누군가를 도울 때 얼굴에서 빛이 났다. 피로를 빨리 느끼는 편인데도 그런 일을 할 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를 돕는 데서 오는 보람은 일상적인 보람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그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졌을 때의 몰입과 비슷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겼다. 그리고 그 마음을 상대방이 먼저 알아챘다. 여전히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이 손님도 아내만큼은 제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런 모습이 내내 신기했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무엇이 아내에게 그런 마음과 에너지를 주는 것일까?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냥 좋아서라고 했다. 마음이 끌린다고 했다. 사람마다 끌리는 게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피곤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에너지를 얻는 일이 된다.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면 쉽게 피곤해지는 나와 다르게 누군가는 만남과 수다,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누군가에게는 번지 점프가 흥분되는 일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상상도 못할 공포를 준다. 그래서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마음이 끌리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에게는 그것이 사회에서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누군가와 교감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것이 누군가의 이목이나 책임감 때문이었다면 10년 동안 변함없이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순한 동정심이었다면 상대방이 그 진심을 먼저 알아차리고 외면했을 것이다. 그렇게 편하게 한 달 동안 쉬러 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는 버림받은 길고양이 2마리를 입양했다.
집안의 소파와 의자들은 고양이들이 핥혀 남아나지 않았고 뒤처리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을 좋아하는 내게 뜯어진 벽지와 고양이 냄새는 최대의 스트레스를 주었다. 하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들과 마음을 열고 나누는 교감이 아내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아는 이상 투덜거리면서도 차마 쫓아낼 수가 없다. 나 역시 내게 힘을 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삶도 존중하는 것이다. 나다운 삶이란 어쩌면 타인의 그리운 삶을 돕는 것이다. 나다운 삶이란 어쩌면 타인의 그다운 삶을 돕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고양이 똥을 치우고 모래를 채우고 찢어진 소파에 테이프를 붙인다. 다행히 이 일이 조금씩 쉬워지고 있다.